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장준하 선생님의 돌베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대에 읽은 건 아니고요, 30대 후반 정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20대에 이 책을 알았다면 나의 20대는 매우 다르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30대에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이제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의 20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20대의 장준하 선생님의 삶의 이력인데, 20세에 당시 이제 수양동우회라고 독립운동 단체에 관련돼서 공부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수감이 돼요.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해서 전교생을 모여놓고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런 시위를 장준하 선생님이 주동을 하시죠. 그래서 또 최초로 20세에 이제 수감 생활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4세 때 김익준 씨라는 친구인데, 일본에서 자리를 좀 나름 잘 잡고 있던 친구예요. 장준하 선생님 아버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초청을 해서 일본 토요대학, 동양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과로 유학을 갑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5세 때는 동경의 일본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고, 이때 여기서 많은 지인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하신 그 문익환 목사님, 그분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27세에 1월 추울 때 학도병으로 징집이 돼서 평양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서북 쪽에 스카다 부대라는 데 배속이 됩니다. 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노리는 거죠. 7월에 더운 여름에 같은 한국 부대원 3명과 함께 부대에 탈출을 합니다. 밤새 단 한순간도 안 쉬고 뛴 거예요. 뛰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국 그 유격 부대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좌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유명한 그 김준혁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80년대 그 고려대 총장님 하셨고, 김준혁 선생님도 별도로 이제 장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도 매우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인데, 거기서 이제 만나시게 되는 거죠. 두 분의 이제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8월에 한국 광복군 훈련반에 입소를 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고, 11월 추울 때, 야, 저 중경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대. 우리 다 같이 거기로 가자. 그래서 같은 일행을 조직을 해서 중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국 서안, 여기 만주 뭐 내내 이쪽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중경은 저 내륙 깊숙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11월부터 1월 31일 날 중경에 도착을 하는데, 거의 4개월 동안을 중국 대륙을 장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일본이 이제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체포라든가 이런 위험도 많고, 배고픔이라든가 뭐 이 겨울 날씨 추위, 뭐 또 전염병,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에 보면 장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중경 전에 보면 파총령이라는 큰 산이 있대요. 고원, 뭐 개마고원 같은, 이건 뭐 1년 내내 뭐 거의 눈이 오는 그런 굉장히 그 추운 그런 고원인가 봐요. 거기서 이게 일종의 이제 여관이죠. 주막 같은 데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밤에 계획했던 주막을 찾지 못한 거죠.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대원이 그 추운 그 파총령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얼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2명씩 짝을 져서 체온으로 이제 서로를 유지하면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이 바람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견뎌 볼 텐데, 추운 막 칼바람이 막,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밤이 길잖아요. 그 시간들을 다 인내해낸 거죠. 자, 책 속의 내용입니다. 메마른 눈물이 괴었다간 얼어서 눈시울이 시렸다. 눈물이 이렇게 귀에다가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이제 시린 거죠. 아, 나의 조국이 주는 이 형벌의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감수하는 보람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대로 정령 얼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 줄 것인가. 살아야 한다. 삶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익명으로 어떤 이 삶에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것 같아요. 이대로 얼어 죽어버린다면 그 누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 줄. 살아야 한다. 뜨거운 선열을 뿜어 얼어오는 사지를 녹여서라도 살아야 하겠다. 강렬한 결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20대 청춘의 강렬한 열기. 흑 하고 무엇인가 가슴을 치밀었다. 가슴에 가득한 충격이 터지면서 그 충격은 눈으로 코로 뻗쳐 솟았다. 아, 조국 없는 서름이여.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밤새 장준하 선생님이 김준엽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김영, 우리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하겠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김준엽 선생님은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서로가 서로 이제 잠이 들면 죽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또 쓰다듬고 이러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이 파총령을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 밤을 지샌 내용은 더 많이 나오는데,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굉장한 전율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힘든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욱 극단의 고난을 나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작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면 굉장히 사사로운 것도 삶의 엄청난 고난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삶의 위기나 고난에 있어서 일종의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어 기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효과적인 도구, 방어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중경의 임시정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제 임시정부가 있는데 안내자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뭐 건물에 뭐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뭐지? 피가 막 뛰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고 숨이 가빠지고. 우리는 걸음을 재촉해서 다가갔다. 예감. 그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렇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였다. 태극기를 보면서 피가 뛰고 혈관이 좁아진 거죠. 나의 온몸은 마비되는 듯이 굳어졌는데 몇몇 동지들은 태극기를 향해서 엄숙히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다. 임정 건물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점점 확대되어 보였다. 휘날리는 기폭마다 나의 뜨거운 숨결이 휩싸여 안겼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태극기의 느낌, 그런 게 아니겠죠. 나라 잃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한 상징물이겠죠. 국기라는 건. 그걸 드디어 중국이라는, 또 중경이라는 이역 만리에서 우리 임시정부라는 그 건물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봤을 때 그러한 감동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20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총 4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대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자체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이럴 때 더욱더 그러한 것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만 힘든가? 나만 뭔가 저주받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죠. 남들은 이렇게 SNS 보고 또 대화를 해보면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든 얘기 남들한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냥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만 힘들구나. 나만 이렇게 불운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그 고통의 보편성, 이건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것이 감내가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청춘이 뭐 가장 좋았네, 뭐 20대 보면은 뭐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말짱 다 거짓말이다. 또는 그건 인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미화를 시키는, 우리의 뇌가 됐던 우리의 마음이 됐던 지나간 것은 다 미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뭐 여행을 갔는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계속 뭐 불편한 일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아유 이게 뭐란 말이냐, 불편하고 이게 와서 계획했대로 되지 않고 막 원망의 대상도 생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되게 또 재밌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달콤한 추억을 되게 유쾌하게 많이 나눕니다. 아유 그때 뭐 좋았지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근데 지금 20대? 저 20대 생각하면 항상 불안하고 삶의 어떤 자리매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조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20대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20대는 욕망, 어떤 뭐 사회적 어떤 자리매김에 대한 이런 욕망은 굉장히 큰데 그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는 없죠. 20대가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뭘 자유롭게 배우던지 아니면 자유로운 탐구 시간을 갖던지 돈이 없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할 때마다 이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너 그 나이까지 뭐 하고 있냐, 아니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한 노동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유로이 탐구하거나 추구해야 될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또 뺏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달성, 뭐 성취 같은 게 늦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회적 인맥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20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고생할 수 있는 몸, 뭔가 이런 건강한 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실패가 시행착오가 되어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뭐 배짱? 뭐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가 20대의 이제 장점이고, 물론 그건 굉장히 크고 소중한 거죠. 하지만 그 이외의 도구가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노년들 행복지수 조사를 해보면 60대 이후에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안감이 최소화됩니다. 60이 넘어가면서 70 이렇게 되면서 20대는 불안감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같은 인생의 시기, 더 큰 고난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20대의 청년 장준하의 인생을 보자고요. 20살 때부터 경찰서 끌려가고 나라도 없는데 맨날 2등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항상 멸시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군대에 끌려도 가요. 나의 조국이 아니라 무슨 일본을 위한 군대에 또 끌려가야 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군대에서 또 탈출을 하고 그 뜨거운 여름날 밤새 달리고 잡히고 인생 끝났네 했더니, 물론 운이 좋아서 거기에 또 한국인 김준엽 선생님이 있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파총령 같은 고원을 밤에 가서 이렇게 밤을 새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중경의 임시정부를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나의 20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괴로움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하고 괜히 어떤 쓸데없는 비관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비관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20대는 떠남의 시기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1년이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지, 1년이라도 빨리 뭐 학교를 가야 되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조급함 속에서 20대의 그 떠남의 기회들을 억누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100세 이상의 시대란 말이에요. 20대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떠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하 선생님도 일본에 갔잖아요. 뭐 돈이 있어 간 것도 아니고 친구가 숙식을 이제 제공해 주니까 뭐 어떻게 학비만 해서 간 거고, 뭐 아르바이트 내용은 평전에 잘 안 나오지만 뭘 했겠죠. 뭐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때 어떤 형태가 됐더라도 좀 장시간 떠남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살아온 하나의 문화권,
이 문화권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맞는 건 아니죠. 나의 가능성이 어떤 새로운 문화권에 어떤 것이 존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권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뭔가 나도 몰랐던 잠재력이 빵빵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들이 터지면서 또 어떤 진실된 자신만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물론 학업에 뜻이 있다면 뭐 유학을 가보는 것도 좋겠고, 그거보다 좀 가벼운 걸로는 어학연수. 우리가 자꾸 어학연수를 무시하는데 어학연수만큼 가치 있는 유학도 없습니다. 왜냐? 언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이 어학연수잖아요. 어학연수를 가서 맨 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에 합당한 과정을 밟는다면 어학연수만큼 가치 있는 유학은 없는 거예요. 또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만 해도 비용이 드니까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벌어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그러한 비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두 나라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다거나 또는 여행, 장시간 여행을 한다거나. 근데 언어가 받침이 안 되면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도 이제 언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초반에 언어 공부라고 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나라 언어의 그 단어를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바로바로 통역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욕심을 내지 말고요, 단어로만 일단 욕심을 내자고요. 보통 영어 하면은 중학교 단어가 그 정도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니 뭐 문장으로 내가 다 구사하니 그럴 거는 나중에 천천히 되는 것이고, 일단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머가 조금씩 붙는 거죠. 반드시 이제 언어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해외 경험은. 그리고 언어 성취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해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떠나 20대 때에는 장준하 선생님처럼 중국 장정은 못 하더라도 좀 고생, 그런 정도의 고생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한 10분의 1 정도의 고생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뭐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떠나보시면 느끼는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보시면 그냥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남들 속에 생활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뭐지? 나는 한국인이었네? 그러면서 아주 없던 애국심도 무럭무럭 생기게 됩니다. 청년 장준하,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거죠. 더 이상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조국에 대한 헌신, 막 이런 것들이 막 훅 하고 이제 밀려 나오는 거죠. 애국심이라고 하면 약간 지금 20대들은 좀 촌스러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나의 발전을 더욱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큰 대상,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뭐 이게 무슨 어떤 커다란 발전의 어떤 동력은 안 되잖아요.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다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떠나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분들이 유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대가 사회에서의 자리매김, 일정한 수준, 동일한 수준에 있어서의 자리매김, 이런 걸 비교한다면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힘든 건 맞아요. 그건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힘드시겠어요. 뭐 위로해드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지 말고 틀을 이제 벗어나서 보다 큰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탁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큰 인간, 보다 큰 청춘, 보다 거대한 20대, 이러한 모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